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성대학교 이호정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현장 직업체험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당진교육지원청과 신성대학교 당진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다양하고 안전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당진 지역 청소년들에게 제공해 꿈과 진로 찾기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병원 행정사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보건의료행정과 이진우 교수님을 모시고 직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를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성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 이진우 교수입니다.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먼저 학생들에게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병원 행정사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겠어요? 네. 자, 보건의료행정과는요, 두 가지의 인재 양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병원 행정사인데요. 먼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환자의 질병에 관계된 정보와 그리고 병원이 진단과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내용을 기록한 보건의료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병원행정사는 병원행정관리부서에는 총무, 원무, 인사, 기획, 교육연수, 관리, 회계, 자재관리 등 병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업무를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병원 행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네,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그리고 병원행정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보건행정 관련된 학과를 졸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대 및 일반 대학에서 보건의료행정과를 반드시 졸업을 해야지만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입학 후에는 보건의료정보관리학, 의학용어, 그리고 해부생리학, 의료관계법규, 그리고 실무, 건강보험이라든지 업무관리 등 보건의료정보와 그리고 병원행정에 관련된 필수 선택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됩니다. 특히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면허로서 2023년부터는 보건의료 교육 인증을 반드시 받는 학과에 입학을 해야지만 면허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병원 행정사가 하는 구체적인 업무는 어떤 걸까요? 아, 네. 그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병원행정사의 업무는 굉장히 넓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환자의 진료 기록 내용을 검토하고 분류하며 이를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질병 및 수술 분류와 그리고 진료의 기록, 분석 진료 통계, 암독록, 전사 등을 각종 의무 기록의 정보를 유지 관리하고 이를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진이 차트를 필요로 할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출 및 관리하기 위해서 외래 및 입원 환자로 구분해서 의사가 의무 기록에 관한 진단명, 처치, 수술, 검사 등에 대한 질병 및 수술 등으로 분류해서 보관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병원 행정사는 환자의 진료 접수 및 수납, 입퇴원 관리, 환자의 수익 결산 등을 담당하는 업무 행정, 그리고 병원 직원의 관리적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총무 인사, 그리고 환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의료품, 의료 장비를 담당하는 구매, 그리고 병원 전략과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병원 기획 홍보 등의 병원 경영에 필수적인 업무를 전반적으로 수행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되게 많은 일을 하네요. 네. 그러면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병원 행정사를 직업으로 가졌을 때 필요한 능력과 또 그 관련 직업의 연봉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먼저 그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병원행정사는 기본적으로 전산적 능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병원에서는 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문적인 전산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걸 통한 분석적 사고 능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또 중요한 게 바로
병원은 어쨌든 환자를 응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환자한테 어떻게 보면은 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세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또 하나 병원 관계자와 어떤 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또 화합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 협력적인 대인관계, 원만한 대인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연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병원행정사 같은 초봉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 한 2000 중반 정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의료기관의 종류가 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이렇게 유형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유형별에 따라서 초봉의 차이는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평균적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병원행정사의 평균 임금은 대략적으로 한 3천 중후반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병원행정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교를 간다면 어느 학과를 전공해야 하며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네, 특히 이제 의료정보관리사 같은 경우는요, 그 면허를 응시할 수 있는 학과를 반드시 입학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국에 있는 보건의료행정학과가 있지만 물론 대다수가 다들 면허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그 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그 일정한 교육 과정을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수를 하기 위해서는 약 필수 그리고 선택 과목에 대한 이수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입학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학교 홈페이지라든지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학과에서 면허를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학과인지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병원행정사의 그 향후 전망을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특히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수는 한 20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요. 향후 10년간 고용은 연평균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약 3%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의료 서비스의 구매가 증가에 따라서 생성되는 환자의 의료 정보도 방대해져 이를 효율적으로 유지, 보관, 이용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에 대한 구축과 진료비 청구, 심사, 지급 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업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그리고 병원행정사의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또는 병원행정사로 근무하실 때 경험담을 간단히 한 가지만 들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번 그럴까요? 저도 보건의료정보관리 업무와 병원행정 업무를 다 한 약 10년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병원에서 환자를 접수하고 그리고 진료비를 수납하고 입퇴원 업무도 수행을 했었고요. 특히 그 진료비에 대한 심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얼마만큼 적정한 진료를 하고 있는가, 적정한 진료비를 계산해서 병원에서 적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한 심사,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병원 행정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저도 병원 회계라든지 재무관리, 인사 업무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 병원이라는 곳은 여러분들 의사,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료기사, 전산, 그리고 의료기술직 이런 기술직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마다 수행해야 되는 업무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방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과에서 입학을 하게 되면은 그에 관련된 커리큘럼을 착실하게 수행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전문가로서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오늘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병원행정사에 대해 학생들이 궁금해하실 것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외에 궁금한 것들이 계시면 유튜브 영상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병원행정사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또 다른 직업에 대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